계산 실수해서 한두 문제 실수하면 바로 그냥 불합격이거든요. 저는 기본서 안 봤어요. 그 안심노트나 뭐 이렇게 요약된 거 최대한 그것만 다 보자는 생각으로 그것만 제가 3번 회독을 했어요. 완전 자세하게. 근데 그렇게 해서 3번 회독을 하니까 뭐 한 진짜 70~80%는 아는 거예요. 우리 그 올해 2025년 경기도 보건연구사 합격해서 지금 임용이 돼서 일하고 계신 합격자 선생님이고, 참고로 그 올해 상반기에 있었던 시험 중에 대구 시험도 합격을 하셨어요. 그래서 경기도랑 대구 시험을 다 합격했고 경기도에 최종 합격하셔서 발령을 받고 저 보러 왔다가 제가 강의한다는 걸 알고 그냥 아무 얘기 없이 이렇게 와주셨어요. 오신 김에 여러분들한테 되게 좋은 얘기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모셨습니다. 공부 기간. 저는 코로나 때 석사 졸업을 해서요. 2020년 2월부터 한 1년 한 2개월 정도 그때 했었어요. 사실 했다가 그냥 저는 집에 있는 게 조금 힘들어가지고 안 될 것 같아서 좀 많이 힘들고 티오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없어서 바로 그 전 직장에 일을 그냥 했다가 한 3년 동안 이제 책을 놓고 있다가 이제 올해 퇴사하면서 바짝 한 달 반 정도 이제 했는데 기본적인 거는 있었으니까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퇴사 후 1년 반 정도 공부했다가 쉬었다가 일을 그만두고 한 달 반을 바짝 공부해서 지금 합격했다고 하셨어요. 그게 아무리 기존에 했던 게 있다 하더라도 공부를 안 하다가 한 달 반 만에 바짝 해서 한다는 게 진짜 대단한 거거든요. 그거 물어보신 거예요. 아마 되게 많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제가 벼락치기 엄청 잘하는 편인데요. 솔직히 말하면 제가 단기 기억이 자신 있는 편인데 너무 짧잖아요. 저는 기본서 안 봤어요. 그 안심노트나 뭐 이렇게 요약된 거 최대한 그것만 다 보자는 생각으로 기본서를 펼칠 시간이 없었고요. 그 요약서를 갖다가 그거를 기본서로 활용을 해서 무조건 기출문제 다이렉트로 가서 제가 3월달에 기출해설 특강 보러 왔었거든요. 이게 가장 따끈따끈한 문제잖아요. 그것만 제가 3번 회독을 했어요. 그냥 근데 너무 완전 자세하게 1번의 해설을 뭐 선생님께서 잘해주시잖아요. 그거 플러스 저는 기본이 안 돼 있잖아요. 거기 그 파트를 요약 해설집 그 부분 딱 들어가서 한 번 더 하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거 1번부터 20번 20문제 푸는데 진짜 하루 종일 걸렸어요. 너무 과할 정도로. 진짜 그렇다고 엄청 막 이상한 거 들어가시면 안 되고요. 그냥 이거 관련된 책이란 책은 다 뒤졌어요. 내가 1번을 봤으면 이걸 맞춘다고 끝이 아니잖아요. 다 봐야 되잖아요. 다 일단 웬만큼 보고, 그러니까 거의 한 문제를 푸는데 1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서 3번 회독을 하니까 한 진짜 70~80%는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시험을 쳤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급할 때는 해설, 기출 특강, 무조건 기출 문제 엄청 좋으시니까 잘 복원을 해주셨으니까 안진아 선생님. 그래서 무조건 기출 해설 이거를 오늘 목표로 해도 계속 깊게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시험 전날 어떻게 하셨냐? 그냥 이거는 모두할 때 해당되는 거 아니고 저는 개인적으로 잠이 진짜 많거든요. 저는 시험 기간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약간 순공 8시간, 뭐 10시간 이런 거에 집착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거는 본인 페이스에 맞게 해야 돼요. 저는 잠이 굉장히 많아서 평소에 회사 다닐 때 낮잠을 잤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사람은 기계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5시간을 집중할 수 있으면 온전히 집중하는 시간이 중요하다 생각해서 뭐 8시간 할 수 있으면 하시는데 뭐 나는 진짜 그게 너무 안 되고 1시간 하고 1시간 쉬고 1시간 하고 1시간 쉬는 거면 집중 4시간 하는 게 더 성적이 효율이 오를 수 있기 때문에 본인에 맞춰서 내가 진짜 딱 맞춤형으로 효율적인 시간을 잘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는 그 전날은 그냥 이거 보면 스트레스 받으니까 마음 편하게 그냥 맛있는 거 먹고 엄청 일찍 잤어요. 그냥 저는 마인드가 분명히 아시다시피 특히 지방, 저도 대구랑 경북이랑 다 쳐봤거든요. 근데 지방일수록 서울이랑 경기처럼 깔끔하지가 못해요. 그래서 보는데 보통 저 처음에 그랬지만 멘탈이 그런 거 보면 다 깎이거든요. 그러면은 그 다음 역학 풀 때도 그게 계속 저는 이제 멘탈이 무너지고 하는데 망했다 이러면서 다 필요 없고요. 그냥 가다가 모르겠어요. 이상해요. 그러면 무조건 넘겨요. 그리고 아는 것부터 일단 다 푼 다음에 그 모르는데 문제 왔는데 내가 봐도 이거는 100점을 그냥 떨어뜨리기 위한 문제라는 게 딱 오시잖아요. 뭐 이런 게 있었어? 하는 거는 과감하게 옆 사람도 다 몰라요. 진짜 다 모르기 때문에 내가 4가지 선택 중에서 어차피 객관식이니까 마인드가 쟤도 모르겠네? 그럼 내 1번부터 4번까지 진짜 느낌적으로 정말 이건 아니다 싶은 거 1개 정도는 있을 거예요. 그거 제외하고 1, 2, 3번 중에서 그냥 본인이
이거인 것 같은 거 그냥 찍으세요. 마음에 담아두지 말고 그냥 그거 찍고 어차피 찍기 문제니까 그거 빼고 나머지 절대 역학 문제, 계산 실수에서 한두 문제 실수하면 바로 그냥 불합격이거든요. 그러니까 30초 1분 내로 무조건 풀겠다라는 것보다는 아는 거는 또 다 빨리빨리 풀리니까 계산하는 것만 내가 15 곱하기 2가 30인 거 알아도 저는 다 적으면서 했거든요. 그러니까 계산할 때 한 번 할 때 실수하면 안 되니까 무조건 계산할 때 정확하게 하고 다시는 안 보겠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해서 시간 내로 다 풀 수 있었던 것 같고 모르는 건 저 사람도 모른다 생각하고 그냥 편하게 또 찍고 제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수업 중에 되게 많이 얘기하잖아요. 근데 실제 이거를 실전에서 이렇게 너무 아주 그냥 당연하게 이렇게 딱 하는 사람들이 잘 없거든. 근데 그게 경쟁력을 확실히 높여줘요. 그래서 지금 그리고 계산 문제, 계산이든 뭐든 꼼꼼하게 봐가지고 내가 정확하게 아는 건 확실하게 다 맞추고 간다라고 해야 되는데 급한 마음에 막 대충 보고 문제 덜 보고 계산 암산으로 대충 하고 이거는 되게 좋지 않은 습관이에요. 면접 어떻게 준비하고 가셨냐라는 질문입니다. 그냥 마음 편하게 갔습니다. 면접은 어떤 문제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경기도 정책, 비전 그리고 내가 적어도 AI 보건연구사가 되면은 여기에 어느 부분을 기여할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경기도 현황 그냥 이쪽만 제가 1분 자기소개 딱 이렇게만 준비해 갔어요. 혹시 면접 스터디 같은 거 했어요? 2번 딱 했는데요. 그냥 제가 그냥 오픈 카톡으로 열어가지고 혹시 합격하신 분 있냐고 해서 그냥 그 근처에 이제 진짜 딱 되신 분 소수만 저 포함해서 3명 딱 해서 2번 만났어요. 한 3시간씩 2번 만나서 그냥 별 얘기는 아니고 그러니까 얼굴 보고 모르잖아요. 그냥 말하는 연습했어요. 처음에는 막 부끄러워 얘기도 못하고 하는데 그냥 보면서 그냥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면접관인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네, 딱 그거를 하려고 면접 스터디를 했던 것 같아요. 면접 스터디 할 때 이렇게 질문지 같은 거를 만들어서 그걸 서로 물어보고 네. 면접하는 연습을 이렇게 한 건 거죠. 네네. 그걸 직접 만들어서. 네네. 그냥 간단하게 1분 자기소개서나 아니면 본인이 예상치 질문 2개씩만 가져오라 해서 제가 뭘 준비했을지 모르잖아요. 근데 이렇게 선생님 있으면 안녕하세요 여기 경기도 지원했는데 혹시 뭐 관련된 거 뭐 해보셨어요?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진짜 면접관인 척하고 그거에 대해서 당황하지 않고 그냥 말하는 연습만 그냥 하는 게 면접 스터디의 목표인 것 같습니다. 1분 자기소개 준비해가면 됩니다. 근데 시킬 수도 있고 안 시킬 수도 있어요. 공무원이기 때문에 자신의 출신이 드러나지 않게 소개를 해야 되는지 물어본 거고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해주신 거예요. 네. 그 전에 면접 전에도 그렇게 안내를 해주고요. 제가 뭐 어디 학교에서 나왔고 어디 누구를 알고 이런 거 말씀 못하게 하고 그렇게 얘기해도 안 되기 때문에 그냥 담백하게 자기 소개할 때 안녕하십니까 뭐 대기번호 뭐 31번 뭐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면접 전에 어떤 주제에 줘서 발표하는 거 어떤 식으로 하는지 지금 물어보신 거예요? 면접 전에 주어지는 건 없고요. 제가 대구 지방이랑 경기도 둘 다 봤잖아요. 확실히 지방마다 지자체의 관할이라서 다 다른데 똑같은 거는 5분 스피치라는 게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그 전에 문제를 알 수 없고요. 가서 대구나 경기도 비슷비슷한데 공을 뽑습니다. 가서 근데 같은 직렬이잖아요. 이렇게 4명이 이렇게 합격을 해서 본다. 그러면 문제가 다르면 형평성이 어긋나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1조 이렇게 쓰면은 선생님이 대표로 하나 뽑으시면 그 문제가 4명 다 동시에 주어지는 거 같은 거거든요. 그러면 그 경기도 이번에 4월 달에 문제가 전 그거였어요. 요즘 AI 인공지능이 대세인데 인공지능과 본인이 그 연구한 그 직렬과 그 직렬에 어떤 점이 적용할 수 있을 것 같냐고 AI와 조금 생각해보면 어려울 수는 있는데 그렇게 문제가 났거든요. 그거 이제 그렇게 한 문제 있고 A4용지 이제 큰 거 비폰가 한 줄 주거든요. 그거를 보고 이제 땅 하면은 그거를 문제를 보는 순간 30분 좋아요. 30분 내로 이제 써서 30분 후에 다 걷어가요. 그리고 그거를 이제 외우고 안 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30분 후에 본인 면접 차례가 되잖아요. 그럼 그걸 복사해서 줘요. 그러니까 본인이 쓴 거를 복사해서 그 담당된 면접관한테 복사가 3개 카피가 돼서 있는 상태이고 본인 또 그거를 주거든요. 면접할 때 되면 그거를 가서 들고 가서 그냥 발표를 하면 돼요. 마치 PPT만 없을 뿐이지 그걸 보면서 그냥 면접관이 이렇게 3분 앉아 계시면 뭐 누구누구입니다. 이 주제에 대해서 한번 스피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뭐 5분 스피치면은 뭐 너무 길게는 하시지 말고 뭐 한 3, 4분에서 그거 보면서 저라면 이렇게 했다 이렇게 발표를 하시면 됩니다. 주제는 어떤 게 나올지 몰라요.
이건 다 똑같을 텐데요. 경기도로 예시로 들게요. 서울도 똑같아요. 가면 3명의 면접관이 있는데요. 한 분은 저희 보건연구소, 그러니까 보건환경연구원에 계시는 뭐 과장님이나 어떤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그냥 아무나 한 명 오시고요. 2명은 전혀 우리와 무관한 경기도청에 뭐 어떤 뭐 과장님, 행정 쪽 오실 거고, 뭐 한 명은 또 그쪽에 오실 거예요. 그러니까 솔직히 저희가 무슨 일 하는지 모르시는 윗분들이세요. 그래서 뭐냐면 한 명은 그냥 경기도면 경기도 그 알고 있는 정책 뭐가 있냐, 행정 뭐가 있냐, 무조건 경기도청, 서울특별시청 들어가가지고 적어도 비전, 목표, 지금 어떤 뭐 정책을 하고 있냐 무조건 보셔야 되고, 거기다가 플러스 어떤 질문이 나왔을 때 막히지 않으려면 제가 보건연구잖아요. 보건과 관련해서 이 비전 아래 어떤 정책을 하고 있지? 내가 보건연구사라면 한 줄이라도 끼워 맞춰서 챗GPT 응용해가지고 내가 보건연구사인데 이런 정책 하고 있더라. 근데 너라면 한 줄로 어디에 기여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식으로 해서 저는 한 줄로 답변해갔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은 그런 정책 모르는 게 나도 죄송한데 제가 그 정책은 알아보지 못하는데 적어도 경기도에 이러이러한 비전으로 일하고 있는 건 알고 있다. 그래서 제가 보건연구과사가 되면 여기에 이렇게 기여할 수 있는 경기도청 공무원이 되겠다. 이렇게 하면 나는 그래도 이거에 대해서 알고는 왔어 라는 게 어필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무 말 하지 말고 뭐 모르겠다고 이렇게 뚱하게 있으면 안 돼요. 그냥 무조건 나는 열심히 하겠다 라는 의지를 보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식품이랑 의약품이랑 감염병, 그러니까 뭐 질병 부서 이렇게 무조건 크게 나눠지고요. 그리고 확실히 그 최종 등록할 때 본인의 전 직장이나 경력 혹시 있으면 경력 증명서 내라고 하는데요. 아마 부서를 배치할 때 그거를 조금 고려를 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서울, 경기는 무조건. 솔직히 제가 지방은 이게 달라가지고 잘 모르겠고요. 면접 같은 경우에는 서울과 경기는 무조건 제로 베이스입니다. 100% 제로 베이스라서 본인이 필기가 뭐 100점, 105점 맞았다 하더라도 무조건 열심히 준비하셔야 되고, 지방 그 제외하고 아직까지 지방은 사실상 필기순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미흡만 없으면은, 미흡이 없으면 웬만하면 필기순이고, 그다음에 누가 특별히 우수가 나오잖아. 그럼 뒤집힐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경기랑 서울은 진짜 제로 베이스로 성적 상관없이 그냥 면접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지방은 면접이 다 보통이다. 그럼 무조건 성적순인데, 최근에 인천에서 우수를 받은 친구가 있었어. 그래서 그 친구가 돼서 위에가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미흡을 받아서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웬만한 기본 정도를 하면 되는 거 되게 좋은 정보. 근데 대답하실 때 모르는 거 무조건 나오거든요. 근데 당황하지 않고 그 부분 그냥 제가 아직 공부를 잘 안 돼서 죄송하지만 한번 저한테 기회를 주신다면 좀 더 그때 공부해서 현직에 응용해 볼 수 있겠다고 차분하게 그냥 대답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당황하지 말고. 저는 감염병 연구부라서 감염병 연구부는 법정 감염병에 대해서 양성, 음성, 미결정 판정을 하는 게 있어서 분자생물학적 뭐 리얼타임 PCR이라든가 뭐 웨스턴 블럿 뭐 이런 거 분자생물학 많이 그런 거에 대해서 공부도 하고 뭐 RNA 추출 이런 거는 기본이고요. 제가 알기로는 식품 부서에는 저희 동기 LCPC, HPLC 추출해가지고 이제 성분 추출해서 뭐 식품이 이게 적합이다 부적합이다 하는 거 알고 있고, 의약품도 더 빡세게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 걸로. 그리고 미생물 같은 경우에는 배양도 하고 있고, 실제적으로 배양도 하고 환경도 다르거든요. 환경 물 속에 왜 저희 레지오넬라균 뭐 에어컨에 바람 많이 나온다잖아요. 그것도 다 하고 있거든요. 인체 레지오넬라증이 오면은 거기에 환경 물 같은 것도 검체로 와요. 그럼 그 안에 레지오넬라증이 있는지 없는지 배양도 해보고, 뭐 항체 검사도 해보고, 뭐 유전자도 돌려보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다. 근데 오시면 아무것도 몰라도 선임이 다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일을 못할까봐 걱정을 하지 마세요. 이 정도 머리 계시는 분이면 다 할 수 있어요. 일하면서 논문 작성하는 일들이 좀 있느냐라고 물어보셨어요? 연구사는 연구직 공무원이잖아요. 과마다 다를 수 있는데 어찌됐든 낼 수 있는 성과는 논문이에요. 왜냐면 자기가 이걸 하면서 연구를 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매년 그러면 스트레스 받죠. 그러니까 저희 팀 같은 경우는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오늘 이제 너가 올해는 연구 과제 맡아라 하면은 그 사람이 1년을 책임지고 어쨌든 팀에서 논문 하나를 쓰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뭐 솔직히 그것까지는 아직 저연차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그거는 어찌됐든 승진에 도움 플러스 요소는 솔직히 될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네. 근데 처음에는 시간이 없을 거예요. 전혀 관련 없어요. 네.
지금 질문이 실험 경험이 합격 여부에 관련이 있는지 물어봤는데 전혀 관계 없다라고 말씀하신 거여서 혹시 공부하시는 분들 중에서 나는 실험 쪽으로 경험이 없는데 연구 경력이 없는데 면접에서 떨어지는 거 아니야라고 고민을 하실 텐데 그거 상관없다. 그리고 발령 받으면 선임이 다 알려주고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자신감 갖고 공부하시면 된다는 거고 일례로 저희 연구사 합격한 학생 중에서 치위생사 출신도 있었어요. 전혀 관계 없는 직종이거든요. 근데 어쨌든 대상이 된다라는 거는 뽑힐 수 있는 거니까 내가 과거에 어떤 일을 했던 게 좀 영향을 미칠 수는 있지만 합격까지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는 거 잘 알고 계셔서 되게 좋은 질문 해준 것 같아요. 이제 준비할 때의 보건연구사에 대해서 내가 기대했던 거, 일에 대해서 기대했던 거, 그다음에 실제 일을 하면서 느끼는 직무에 대한 만족도가 어느 정도 괴리가 있는지 아니면 만족하는지. 만족해요. 만족합니다. 근데 뭐 그렇다고 여러분 직장이잖아요. 막 천상으로 좋다 이거는 단연코 어느 회사를 가서도 있을 수는 없고요. 그냥 회사이기 때문에 자기가 맡은 일 실수 없이 잘 처리를 해야 되는 거는 당연한 일이고 자기 맡은 일에 자기 일만 실수 없이 성실하게 하려고 하면은 윗분들도 예뻐해 주시고 너무 책임감 없이 일 안 하면 당연히 싫어하는 거고 예, 그거 말고는 솔직히 연구사가 호봉도 봉급도 높은 편이고 뭐 자기 일 잘하면 되고 하니까 크게 스트레스는 없습니다. 그리고 여자니까 출산휴가, 육아휴직 남자분도 다 되시거든요. 요즘 너무 좋아져서 남자분들도 휴직이 다 돼요. 그래서 저는 남자분도 많고 나이 드신 분도 많거든요. 그래서 예, 추천합니다. 이건 합격 후 얼마 후 임용됐냐? 지방 공무원은 제가 알기로는 법상으로 1년 내로 이제 임용을 시켜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최장 1년까지는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2달 좀 안 돼서 6월 초에 최종 합격 등록을 하고 8월 12일자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네, 2달이 좀 안 됐어요. 근데 이게 제가 빠른 편이라고 하더라고요. 교대 근무하십니까? 그거는 부서 바이 부서입니다. 그러니까 위에 미생물 쪽인가는 지금 뭐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감염병 일단 부서 현재는 없는데 그거는 너무 부서 특성이 있어가지고 예. 참고로 대구에서 올라오셨는데 경기도로 발령이 됐잖아요. 근데 관사 들어가셔서 경기도는 관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집 안 구하고 이렇게 수도권으로 최고죠? 저랑 같이 일할 날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